색명, 다시 말해서 색의 이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색을 표현하는 단어를 보면은 영어를 보면은 주로 명사나 사물에서 온 이름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글로 표현되는 색의 이름에는 명사가 적고 형용사적인 표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컨대 빨강, 레드와 관련된 영어 단어는 인디안 레드, 또 추기경 빨간색, 카디날 레드 등 이렇게 명사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은 반면에 한글에서 보면은 붉으죽죽한 또는 검붉은, 붉으스름한, 핏빛의 같은 그러한 형용사적인 표현을 덧붙여서 색의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색의 이름에 대한 표현은 어떤 학자에 의하면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러한 색이라고 묘사할 만큼 한글에서의 색의 이름은 이러한 형용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양과는 조금 대조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한글에서는 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명사를 덧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묘사하고자 할 때 우리나라 한글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용사들이 있죠. 그만큼 아주 섬세한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우수성도 세계에서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런 만큼 색을 표현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도 형용사를 붙여서 굉장히 세부적인 그 색까지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색명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명이란 색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색을 부르는 명칭,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색에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컬러 네임, 색명이라고 하죠. 색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확한 전달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색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숫자나 기호보다 색에 대한 감각이 연상이 되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색명은 이러한 연상이 되게 하는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의해서 붙여진 색명들이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색명을 분류할 때 그렇기 때문에 색명에 따라서 크게 기본 색명, 관용 색명, 계통 색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본 색명은 일반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색명을 말하는데요. 기본 색명은 색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물을 지칭하거나 그로 인해서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그렇게 다른 색을 함께 연상시키지 않은 정확한 색명을 기본 색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범용성이 있는 색명이 기본 색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또는 이렇게 디자인 교육을 받지 않고 특별히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르는 빨강, 노랑, 파랑 등 이러한 것들이 기본 색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 색명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색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간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색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색명을 말하는데요. 일반인이 공통적으로 가진 지식이나 또는 경험에 근거한 어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인종이나 환경, 생활지역 등 문화나 관습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색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용 색명은 쉽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색의 구별에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산업 분야에서의 사용은
적절한 색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통색명은 일반색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전문적인 그러한 색의 삼속성에 따라 개발된 색의 체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분류된 색명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미 색의 체계에 대해서 많은 학습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개통색명법에 의해서 색을 이름을 붙여서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색명은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사용 빈도가 높고 범용성이 있는 색명을 기본 색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산업규격 KSA 0011편을 보면은 물체색에 대한 색 이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본 색명법에 의해서 붙여진 색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일어형의 색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뭐 이렇게 색의 명칭들을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일어로 표현된 색의 이름을 기본 색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 이름은 색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화가 먼셀이 고안해낸 먼셀 색체계를 우리나라의 색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고 여러 단계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한국산업규격 KS로 1965년에 채택되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주지한 바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체색의 이름을 단일어로 붙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영어 이름을 규정해 놓았고요. 그에 따른 약호, 그러니까 말하자면 빨강은 레드이고 알로 쓴다라는 약어까지 KSA 0011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채색의 이름은 이렇게 붙였고요. 유채색의 이름이요. 무채색의 이름은 세 가지로 영어 이름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렇게 해서 약호를 정해서 3개의 무채색과 12개의 기본 색명법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색명과 관련해서 그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A 0011편에 이렇게 색명과 관련한 정보를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내용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색의 삼속성에 의한 그 색명의 표시 방법을 보면 KSA 0011편에 물체색의 색 이름을 규정해 놓고 있고요. KSA 0012에 보면 광원색의 색 이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색의 표시 방법이나 물체색의 색 이름은 KSA 0011과 12편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유체색의 기본 색 이름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채색의 기본 색 이름을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산업규격 중에 개통색명을 표현하는 그 색명을 붙이는 방법 중에 특별히 유체색의 명도와 채도에 관한 수식어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기본 색명에다가 해맑은 밝은 회색, 회색, 어두운 회색, 검은, 또 옅은, 우중충한, 어두운, 하나, 둘, 셋, 넷, 5개에다가 8개, 그럼 8개, 9개, 10개, 11개로 해서 이 특별히 톤에 대한 그 수식어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금 한국산업규격 중에 개통색명은 ISCC MBS하고 유사하면서도 한계가 이게 개수가 적지요. 또 붙여지는 명칭 자체도 조금은 다른데 칼라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 한국산업규격 중에 개통색명법 중 유체색의 명도에 관한 또 채도에 관한 수식어를 11개 또는 13개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 있어서 칼라리스트에 응시할
그 예정에 있는 학생들은 이 두 가지의 색 체계에 의한 색명법을 붙이는 것을 반드시 검토한 후에 그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 한국표준색 표집과 한국표준색 이름 통합본과 공공디자인 색채 표준 가이드 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색채와 관련한 또 색명과 관련한 색체계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색 표집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게 한국 공공디자인 색채 표준 가이드를 제작해서 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용색명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색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용색명은 개개의 색에 대한 고유색명이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색의 명칭으로 하나하나의 고유색명 또는 현대적으로 사용되는 현대색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연상할 수 있는 색명이라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늘색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색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무지개색, 눈색 이렇게 자연 현상에서 유래된 색명 등이 관용색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외에도 식물의 이름에서 유래된 색명으로는 팥색, 팥색 그럼 여러분들도 무슨 색인지 떠오르죠? 지금 화면에 그 예시의 사진을 가져다 놓았는데요. 또 뭐 라일락색, 또 감색, 개나리색, 레몬색 이렇게 식물의 이름에서 식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색명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되어 와서 그것이 색의 이름으로 굳어진 그러한 색의 이름을 관용색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관용색명은 뭐 자연 현상이나 아니면 예로부터 사용되어 온 고유 색명이라든가 또는 식물의 이름에서 유래된 색명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광물의 이름이라든가 또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따온 그러한 색명도 관용 색명 중에 하나이고요. 또 예로부터 사용되어 온 고유 색명 중에 뭐 검정, 하양 이러한 색들을 흑색, 백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한 그 색명은 누구나 다 공감하기 때문에 혼동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색의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용색명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용되어 온 그 색의 명칭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그 색의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쥐색 또는 뭐 피코크 블루 또 세피아 이런 것들은 그 동물의 이름에서 유래된 색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음식의 이름에서 유래된 커피색, 포도주색 뭐 이러한 것들도 우리 모두가 다 색의 이름을 말하면 어떤 색인지 구체적으로 색이 떠오른다고 할 수 있죠. 또 광물이나 원소의 이름에서 유래된 색명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코발트 블루라든가 황토색, 금색, 은색, 뭐 호박색, 루비색, 산호색 다 여러분들도 색의 명칭을 말하는 순간 그 색이 떠오르죠. 또 지역이나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색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마젠타라는 색은 여러분들도 빛의 삼원색과 색료의 삼원색에서 그 배웠는데요. 또 여러분들 프린터 잉크를 열어보면 마젠타색이 들어있죠. 이 마젠타는 이탈리아의 북부지방의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에서 따온 색의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프러시안 블루 왼쪽 아래에 프러시안 블루 컬러 샘플을 가져다 선생님이 올려놓았는데요. 2020년에 인테리어에 대표되는 유행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 프러시안 블루도 또 지역에서 따온 이름이라 할 수 있고요. 뭐 하바나 브라운, 보르도 이렇게 지역 이름뿐만 아니라 링컨 블루라든가 링컨 화이트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색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색명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색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색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죠. 기통색명은 색의 속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색명의 체계에 의해서 나온 색명치라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통색명은 미국 색채협회와 미국 표준국이 1939년에 칼라 이름을 발표한 그러한 데에서 유래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집해서 1955년에 공표된 것이 ISCC-NBS의 색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개통색명은 기본 색명에 각종의 형용사를 붙여서 267개의 색명 범위로 표현하는 색명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통색명은 그 색상에 관한 수식어와 명도, 채도의 차이에 의한 수식어를 붙여가는 방법으로 색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명도와 채도가 합해진 개념이 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톤의 수식어와 또 색상의 수식어를 기본 색명에다가 붙여서 만들어진 색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SCC MBS에서의 유체색의 기본 색명법은 앞서서 공부한 기본 색명법처럼 단일어로 표현된 색명인데요. 빨강, 주황, 노랑, 청록, 남색, 자주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영어 표기법과 색상 기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단일 언어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유체색 기본 색명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무채색의 기본 색명을 5가지로 구분해 놓았는데요. 영어로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그레이, 다크 그레이, 블랙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놓고요. 무채색을 또 그 기호를 W, L.GY, G, 다크 그레이, DGY, B 이렇게 약어로 표현을 해 놓고요. 그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단어에 해당되는 그 단일 단어를 5개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채색과 유채색을 표현하는 기본 색명에다가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색의 이름을 붙이는 그러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상에 관한 수식어를 빨강을 띤, 노랑을 띤, 녹색을 띤, 파랑을 띤, 보라를 띤 이렇게 대표적인 그 색상에 관한 수식어를 적어 놓은 표인데요. 그 대응 영어로는 어떤 기본 그 색명에다가 ISH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레디시, 옐로이시, 그리니시, 블루이시, 퍼플리시 이렇게 ISH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색명 앞에다가 색상의 수식어를 붙여서 색의 명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디시 옐로우다 그러면 그 색은 빨강색을 띤 노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서 옐로이시 그린이다 그럼 노란색을 띤 초록색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초록색보다는 노란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YG라는 것을 생각해 낼 수 있게 되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어떤 색의 체계에 대해서 학습을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색상에 관한 수식어를 기본색 이름 앞에다가 붙여서 그의 색의 명칭을 만들어내면 그 색이 어떤 색을 의미하는지 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상의 수식어를 기본 색명에다가 붙이는 방식으로 색의 명칭을 분류해내는 그 또 하나의 방식을 ISCC MBS에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ISCC MBS에서 제안하는 색의 명칭을 붙이는 방법은 주 색상명 및 보조 색상명 앞에다가 명도와 채도를 합한 톤을 표시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색의 명칭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명도와 채도를 나타내는 톤의 수식어로는 총 12개를 제안하고 있는데 비비드, 또 스트롱, 브라이트, 라이트, 페일, 소프트, 덜, 라이트 그레이시, 그레이시, 디프, 다크, 다크 그레이시 이렇게 총 12개의 명도와 채도를 합한 톤의 수식어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셀의 색 입체에서 수직 단면을 자르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은 형태의 단면을 볼 수 있는데요. 수직축은 명도를 나타내는 축이고 수평축은 채도를 나타내는 축입니다. 이렇게 먼셀의 색입체에서 명도축과 채도축의 한 단면을 가지고 이 두 개의 명도와 채도 두 개를 합한 톤의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톤을 수식할 수 있는 수식어를 12가지를 만들어내었는데요. 옅은, 또 밝은 회색빛에, 회색빛에, 어두운 회색빛에, 또 연한, 부드러운, 차분한, 어두운, 진한, 강한, 밝은, 산뜻한 이렇게 그 12개의 수식어를 만들어내었고 무채색 축으로는 5개의 수식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총 17개의 수식어를 가지고 그 세계 명칭을 분류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죠. 또 여기에 조금 더 섬세하게 베리, 다시 말해서 매우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사용해서 17개에다가 플러스 17개, 그래서 34개의 또 각각의 그 수식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단어로 형용사로는 더 많은 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계 차이가 너무 작아서 아무리 전달하려고 해도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7개의 수식어를 붙여서 세계 명칭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ISCC MBS의 생명법을 가지고 세계 명칭을 붙이면 무궁무진한 세계 명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SCC NBS 체계에서 제안하는 생명 방법은 기본 생명법 앞에 톤의 수식어와 색상의 수식어를 순차적으로 붙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톤의 수식어는 비비드에서부터 다크 그레이시까지 12개의 플러스 무채색을 수식해주는 17가지의 수식어를 사용해서 그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또 그 다음에 색상의 수식어는 레디시라든가 옐로우시라든가 그리니시 등 어떤 색명 앞에 뒤에다가 ISH를 붙여서 형용사적인,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어를 붙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톤의 수식어 플러스 색상의 수식어 플러스 기본 색명, 이렇게 해서 그 색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일 레디시 그레이, 그러니까 옅은 빨간 빛이 도는 회색을 말하는 거겠죠. 또 소프트 그리니시 블루, 이렇게 부드러운 녹색빛의 파랑, 이러한 방법으로 색의 명칭을 붙여나가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레이시, 그리니시, 옐로우, 그러면 회색빛에 녹색빛이 도는 그러한 노란색을 말하겠고요. 또 라이트 올리브, 이렇게 색의 이름을 붙여나가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앞장에서 설명한 베리를 붙인다면 맨 앞에 더 많은 색명법을 색의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색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색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색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 기본 생명법과 간용 생명법, 기통 생명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 생명법은 일반적이고 범용적으로 사용해서 빨강, 노랑, 파랑 등 보급되어서 사용되는 색명을 말하겠죠. 그러나 기본 생명법으로는 우리 눈에 현상색으로 보여지는 또는 사용하는 색의 명칭을 일일이 다 붙일 수가 없어서 계통 생명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죠. ISCC MBS 생명법과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해 놓고 있는 KS 기본 생명법을 학습하였는데요. 이 밖에도 관형 생명법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였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를 진행하거나 색채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색의 이름을 붙여서 색의 이름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고 또 그렇게 색의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